제국 이해관을 점령하려는 전투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참모부는 벌써 점령되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의 연구실입니다. 이 지구 곁에서 히틀러가 모든 민족을 정복하려는 자기의 범죄적 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댔는가? 먼저 서구라파를 점령할 것, 그 다음에는 노서로 번개와 같은 행군을 할 것, 그 후에는 근동을 통하여 영국을 타격할 것, 인도입니다. 카나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중해를 통하여 아프리카로 갈 것. 아프리카는 독일이 자치 영토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히틀러가 말하였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대양을 통하여 서반구로 갈 것. 그리고 최후로는 북미합 중국을 점령할 것. 앙글로 삭손 사람들을 박멸하고 장래에 북미합 중국을 독일이 세계적 제국에 가입시킬 것이라고 히틀러가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상만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는 노르웨기아의 북부의 상륙 부대들을 상륙시켰습니다. 그의 장갑군은 구라파를 점령하고 아프리카에 침입하고 알렉산드리아 근방에 당도하였습니다. 그의 잠수함들은 카나다의 연해안 부근에서 선박들을 침몰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기가 세계의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영광의 일부분을 자기의 친구인 무솔리니와 나누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구라파에서 쉽게 승리한 것으로 마취된 히틀러는 자기의 군대를 소비에트 동맹을 반대하여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세의 도중에는 스탈린그라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군대는 전쟁의 이 거대한 기계를 정지시키고 히틀러의 살인자와 폭행자들을 박멸하였습니다. 붉은 군대는 그들을 돈과 강으로부터 구축하였습니다. 붉은 군대는 그들은 돈 강을 통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제스나 강을 통하여 붉은 군대는 그들은 드네프라 강 건너편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무구강에 쳐넣었습니다. 드비나 강은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내만강 건너편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전면에는 구라파와 그의 정복된 민족들이 있습니다. 위슬라카입니다. 붉은 군대는 백림 앞에 있는 최후의
수역 진지선인 오데르강에 당도하였습니다. 오데르가입니다. 전쟁의 사연, 군인들이 곤란한 노력은 지나갔습니다. 대승리를 한 사연이 없습니다. 전쟁의 경험으로서 현명케 된, 단련된, 강력한, 그리고 적군에게 최후의 치명적 타격을 줄 것에 언제보다도 더 준비된 붉은 군단은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오데르강을 자기들이 운명의 강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독일 강의 운명은 지금 노사와 병사의 수중에 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기까지 몇 날이 아니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차들이 도착합니다. 수백의 이런 기차들은 벌써 산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만 톤의 액체 연료는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야 날이 밝을 때까지 군기는 오데르강 서쪽 연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적군에게서 빼앗은 이 저그마한 땅 조각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하여 군기를 집합하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백린에 대한 습격은 이 전투장으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소비에트 동맹원수 유코브는 최고 사령장관의 본령으로부터 전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즉시 그날에 전선군 부대들이 사령부와 군사이회와의 협의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조국 방어 전쟁의 대행군의 참가자들인 장군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귀중한 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고 사령장관 소비에트 동맹 원수 스탈린은 파시스트 독일의 수군을 점령하여 베를린에서 승전기를 휘날릴 임무를 그들이 앞에 세웠습니다. 작전 계획은 유코브
원수가 지휘하는 군대가 백림을 포위할 것, 고뇌부 원사 지휘하는 군대는 남부에서의 작전을 보장할 것, 아로코소스키 원수가 지휘하는 군대는 북부로부터의 습격을 보장할 것이었습니다. 군 사령관들은 백림을 점령하기 위하여 전투할 것을 지도에서 연습합니다. 장군들로부터 전사들까지 모든 사람들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 스탈린 동무의 임무의 실행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적 습격에 대하여 모두 다 준비되었습니다. 전투장에서는 조용하였습니다. 밤 4시에 대포 2,000문이 불의로 적의 방어를 포격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보지 못한 오병의 습격이었습니다. 오데르강과 백림과의 사이에 독일 사람들은 강력한 방어선을 사열로 건설하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자기의 군대를 서부 전선에서 이전하여 이곳에 50만 명의 군대를 집중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비에트 군대의 습격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전투장에서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주거부 원수의 감시점, 여기에서는 모든 전투 지휘선이 교착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습격 비행기들은 적군의 지주점들과 백린까지의 모든 길에 있는 적군의 예비군을 박멸합니다. 탱크들은 돌파합니다. 습격의 성과는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새 부대들을 전투장으로 파송합니다. 제1우크라이나 전선군은 전진하였습니다. 고네브 원수는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습격하였습니다. 우리적 첫 타격과 그 타격의 위력은 이 작전의 결말을 해결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저항의 지주점과 중심점들을 격파하였습니다. 소비에트 군대는 적군을 벌써 운동이 해결된 그의 수부에까지 구축하고 4월 21일에 백린 근동에 방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리에서 사령부의 총 계획은 수백이 적은 임무로 나눠졌습니다. 사격점을 진압할 것, 문안으로 돌립할 것, 직사 조준을 정할 것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소비에트 군 사령부는 독일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기 손으로 건축한 바리카다와 표적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공손히 소비에트 탱크가 베를린 중앙으로 들어갈 길을 청결합니다. 그들이 동물로 출정하여 나간 자기 나라의 탱크의 바퀴 밑에 꽃을 던진 지가 그리 오래지 아니하였습니다. 절렁거린 군도 소리는 그들을 한익게 하였습니다. 이 국민은 군벌을 숭배하는 것을 대대로 교양받았습니다. 하일 히틀러라고 소리를 치면서 우중하게 들던 이 손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이 손들을 떡을 달라고 비루하게 내듭니다. 붉은 군대는 그들에게 떡을 줍니다. 부상된 이 처녀 전사는 독일 사람들께서 큰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붉은 군대는 평민들을 보복하지 아니합니다. 붉은 군대는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이 자들은 저항하지 아니하고 공손히 항복합니다. 이자들은 할 수 없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저항을 계속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고 또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 베를린 거리에서 그것을 절실히 느꼈으며 또는 그것을 더욱 더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전투는 막 심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베를린 중앙 비행장 덴펠호프입니다. 소비에트 비행사들이 그 비행장에 착륙할 때에 독일 비행기들이 무려 타고 포병 사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포로든 비행장 사령관 구르트 브레스트 육군 소자입니다. 육군 소자는 그에게 가장 즐겁던 그때를 지금 회고합니다. 언젠가 여기에서 게링그가 관병식을 하고 자기의 1등 비행사들을 포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아주 슬픈 것을 회고합니다. 한 번은 여기로 베니토 무솔리니를 실어왔습니다. 히틀러파들이 포로에서 그를 도적하여 내왔습니다. 여기에서 히틀러는 실패를 당한 자기의 친구를 영접하였습니다. 육군 소자에게는 비감한 회상입니다. 덴펠호프 비행장은 먼 후방에 있습니다. 소비에트 포병은 베를린 중앙을 포격합니다. 전사들은 승벽을 내면서 전진합니다. 심지어 야밤 중에도 전투가 그대로 격렬하게 계속되어 갑니다.
백림은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백림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불이 독한 연기를 압니다. 여기에서 히틀러가 제국의회관에 불을 놓았고 그것은 전 세계를 휩싼 불이 시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파시스트들은 영제의 위대한 노작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히틀러파들은 횃불을 들고 행진하였고 중세기를 회복시키었습니다. 여기에서 살인자들이 군대를 양성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들의 방화한 자들은 이곳으로부터 전 구라파를 통하여 행진하였습니다. 백림 이곳에서 방화한 전쟁의 그 불은 백림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사들은 벌써 시내 중앙에서 싸웁니다. 백림 중앙에서 독일 부르주아들은 자기 독일 사람들이 상점들을 파괴하며 양탈하여 가지어 갑니다. 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전투는 여들의 채 계속되어 갑니다. 전사들은 승리가 자기들이 손안에 있는 것을 벌써 감각합니다. 자동총 병사들은 돌진합니다. 승리할 때가 아주 가까운 이때에 전투적 동지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수위꼬브가 지휘하는 친위 부대들은 동면으로부터 시내 중앙으로 돌파하였습니다. 구즈네초브의 군단은 북으로부터 제국의회관으로 진행합니다. 동에서는 베르자린의 군대가 싸웁니다. 시내 중앙의 포위화는 점점 줄어집니다. 제국의회관으로 점점 가까이 당도합니다. 전투의 격렬성은 최고도에 달하였습니다. 격렬한 전투의 그 순간에도 노사와 병사의 가슴에는 동정심과 관대성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세계적 지배에 대한 자기의 범죄적 계획으로서 무엇을 이 여자에게 주었는가? 제국의회관 근방에는 전사들이 보였습니다. 제국의회관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곁에는 브란덴부르크 대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브란덴부르크 때문입니다. 이곳은 프리드리흐와 윌겔무, 부르시아 왕들과 독일 황제들이 개선식을 하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파시스트의 비명예가 전 세계를 아주 크게 떠들고 있은지 그리 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점령하였습니다. 제국의회관까지 전부 200여 대가 남았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생각, 오직 한 가지 갈망만을 가지었습니다. 즉 제국의회관의 승전기를 휘날릴 그 생각. 즉 제국의회관의 승전기를 휘날릴 그 갈망이었습니다. 제국의회관에는 승전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스탈린 정부의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1945년 5월 2일) 이날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베를린은 항복하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러시아 군대가 언제든지 베를린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수구를 열흘 만에 내주었습니다. 만일에 레닌그라드, 세바스토폴, 스탈린그라드의 영웅적 방어를 허가한다면 그것은 매우 쩌른 시일입니다. 그날에 독일 병사와 장교 13만 명이 포로되었습니다. 집들이 벽에는 항복은 언제든지 하지 않는다라고 쓴 글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 유리창마다 항복의 흰 길을 내단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매 유리창마다 히틀러에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백민 방어를 지휘한 레이드링그 육군 호정대대입니다. 5월 2일에 그는 항복에 대한 명령을 공포하고 그의 참모부와 함께 포로되었습니다. 수치스러운 대명이었습니다. 신문에서 베이드링그 장군은 그가 4월 29일에 히틀러에게 갔었고 히틀러는 대항하라고 그대로 강박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히틀러는 베를린 동남지대에 있는 독일 제9출정군과 베를린 서남부에서 동맹군을 반대하는 출정군이 탱크군의 조력하에서
소비에트 군대를 포위하여 격파할 것을 타산하였습니다. 그러면 베이드링그 장군이 4월 29일에 히틀러를 보았다니 그의 모양이 어떠하던가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일이 있기 전인 1년 전에 퓨레리를 보았습니다. 지금 나는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전날의 행상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죽수판이 되어가지고 안락 의자에 앉았는데 그의 손은 이렇게 지도 위에 쭉 늘어졌습니다. 그는 때때로 말을 멈추며 겨우 들릴만한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는 회복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날에 포스 해군 중장은 발견된 시체 무더미 속에서 게델스의 시체를 알아내었습니다. 게델스는 묵묵합니다. 그의 선전 대승성은 박력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폭력 및 인간 증오심의 설교로서 전 세계를 중독시키던 그 아라지오 방송국도 묵묵합니다. 이날에 유거부 원수는 백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유거부 원수는 백림 사령관, 네르자린 육군 상급 중장, 군사이회 의원, 제메긴 육군 중장, 목거부 육군 중장들과 동행하여 얼마 전에 싸우던 지대를 시찰하였습니다. 빌겔무 1세의 비서기입니다. 참모본부입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전쟁의 계획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참모부입니다. 승전기입니다. 보그다노브 육군 상급 중장의 탱크 병사들이 이 기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깃발 하에서 두 번이나 독일 군대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전투하였고 두 번 다 패전되었습니다. 우루시아 독수리 기호 밑에서 그리고 파시스트적 기호의 깃발 밑에서 이날에 백림거리에서는 승리자들이 해방전 불란서 사람, 대기의 사람, 미국 사람, 다른 사람,
노르웨기아 사람, 영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거리에서 친일 병사들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유명해진 주이코브 영웅을 만났습니다. 전사와 장교들은 제국인허관 곁에서 사진을 밝힙니다. 이 집 벽에는 대님은 독일 사람의 것으로 남아있겠다라고 쓴 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님은 독일 사람의 것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노사와 병사의 손으로 쓴 이 글씨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승리의 가장 좋은 길은 대님을 통하여서 오데스, 스탈린그라드를 지나서 대님으로 우리는 예메츠에서 왔다. 나의 포탄은 여기에 맞았다. 스탈린이 계신 곳에는 승리가 있다라고 지어 있습니다. 대님입니다. 노사 군대는 이 암흑적 도시의 성벽 곁에 처떠 있지 아니합니다. 대님은 1760년에 노사 군대에 항복하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승리자인 노사 장군 체르니소브 앞에 공손하게 굴복하였습니다. 이 깃발 하에서 노사 군대는 승리자로서 대님에 들어갔습니다. 이 나팔사로는 대님에 대한 노사와 군역의 승리를 통지하였습니다. 이것은 1760년 10월 9일 오전 4시에 대님 도시에서 독일 사람들이 선영한 그들의 항복에 대한 증서입니다. 현재 노사와 대포는 대님 성벽 곁에 또 다시 섰고 노사와 군사들은 민족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또 다시 싸웁니다. 시의 근방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곧 일어났습니다. 대님 주민들은 이때까지 게델스의 자만적 작전 보고에 의하여 전쟁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여기로 대님으로 이 거리로 닥쳐왔고 그 전쟁이 그들이 문전으로 그들이 집으로 돌입하였습니다.
공포는 독일 사람들을 지하실로 몰아넣었고 굶주림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공포와 기아, 이 모든 것은 히틀러가 약속한 행복 대신에 독일 사람들에게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 전사들은 적군에게서 무기를 빼앗아 가지고 그 탐환으로 독일 사람들을 사격하였습니다. 전투는 수대지 거리와 골목에서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모퉁이에서 무엇이 되어가는 것을 때때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여간 전선은 줄어졌습니다. 동임을 포위할 일편단심을 가지고 큰 한 덩이처럼 전진하였습니다. 앞에는 새로운 거리거리, 새로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전사는 이 큰 도시의 중앙 그 어대에서 파시즘, 전쟁, 4년간의 난감한 출정, 이 모든 것이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사들은 불 붙는 집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다락을 통하여, 지하실을 통하여 돌진하였습니다. 부중한 이 전진에는 막아낼 수 없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많은 독일 군인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벌어들었습니다. 4월 25일에 berlin은 벌써 포위되었습니다. 이때 시내의 정세는 다음과 같하였습니다. 구즈네초브의 군단은 북부로부터 담거하였고 베르자린의 군단은 동로부터 중앙으로 돌파하였고 수리코브의 군단은 덴펠고프로 돌파하였고 남과 서남으로부터 꽃내부 원수의 현대들이 담거하고 있었습니다.